자, 먼저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미분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이 미적분에서 배울 함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메인으로 이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함수가 확장되어서 뭐 분수함수라든지 뭐 유리함수,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 다음에 뭐 무리함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초월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이 소개될 텐데 여기서 우선 메인이 될 것은 그 공식들을 알고 당연히 암기하고 그 다음에 증명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는 게 이쪽 단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잘 적용하는 것도 이제 키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 우선 첫 번째 함수의 미분 가장 먼저 할 그 미분법은 우선 다항함수 미분법에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가장 먼저 이쪽 미적분에서 새롭게 배우는 게 이제 목세 미분법이에요. 말 그대로 목세 미분법은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를 갖다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 꼴은 우선 대표적으로 y는 gx분의 fx, 이 디자인을 이제 미분 칠 겁니다.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gx 분모에 있는 너는 당연히 함수값 0이 아닌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x와 gx가 이제 모두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미분 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와 그 다음에 그 증명 과정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디자인을 바로 이제 보여주기 앞서서 우선 하나 먼저 좀 더 심플한 버전으로 y는 gx분의 1 요걸 갖다 먼저 미분한 작업을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걸 갖다 이제 미분 치게 되면 이제 y 프라임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분모를 먼저 이렇게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gx가 이제 분자에 붙어요. 자,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요놈의 증명 과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증명 과정은 우리가 미분법 정의에 미분 정의, 도함수 정의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도함수 정의가 뭐였습니까?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여기 있는 h분의, 여기가 원래 g, 여기 x 정의역 대신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들어온 그 디자인을 쓰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그거에 분수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위에 분자를 쓰기엔 좀 불편해서 여기 있는 이쪽에 그냥 써버리도록 할게요. 분자 있는 걸 이쪽에 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냐면 얘가 g x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g x분의 1, 요 모습이 이제 현재 여기 있는 y 프라임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도함수 구하는 과정인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작업으로 이쪽에 있는 너를 갖다가 통분을 하는 거야. 통분하게 되면 쭉 쓸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곱하기 여기는 g x 플러스 h 곱하기 gx, 여기는 gx 마이너스 g x 플러스 h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이 현재 자리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갖다가 여기는 얘로 옮길 거고, 그와 동시에 부호까지 바꾼 작업을 할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빠질 것이고 h가 0은 가고 h분의 여기는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gx 플러스 h 곱하기 gx분의 1 이렇게 남을 것이고, 얘가 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G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까지 붙으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분모는 그대로 쓰면 이제 H가 0을 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GX에 뭐가 되겠니?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보였던 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을 한번 더 증명을 해 볼게요. 자, 이거를 그럼 바로 증명하기 앞서서 우리 수초 때 배웠던 고배미분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배미분법. 이 고배미분법은 우리가 뭐 별거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y는 fx 곱하기 gx 이런 고배 형태의 함수식을 갖다가 미분치게 되면 y 프라임은 그때 f 프라임 x 그리고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것처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우리가 고배미분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기 있는 y는
여기는 gx분의 fx를 이제 이렇게 쓸 거야. fx 곱하기 gx분의 1로 써도 괜찮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놈을 곱하기 꼴로 형태로 이제 미분을 치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널 미분치게 되면 여기 있는 앞에 거 미분하면 f'x 그리고 곱하기 gx분의 1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러면 fx 곱하기 뒤에 걸 미분치면 아까 했던 이제 모계 미분법 적용돼서 gx의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g'x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고 통분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최종 결과 어떤 모습이 되냐면 분모는 현재 gx의 제곱이 되겠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쪽 자리 통분 과정 속에서 f'x gx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우선 디자인 자체는 이래요. 얘를 여기 있는 요 분수함수를 갖다가 몫을 이제 몫의 미분법을 적용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분모가 먼저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 미분 그리고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선 요거를 외울 때 우선 이렇게 외울 거야. 분모 제곱 된다는 건 그대로 외우시고 여기 있는 이 위쪽을 이렇게 해보자. 분자 미분이지. 그래서 내가 자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자다시가 분자 다시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모를 갖다가 모다시 이렇게 그래서 자다시 마이너스 자모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 첫 번째 요런 것들 y는 x분의 1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재 미분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미분한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지. 이걸 미분하게 되면 먼저 분모를 먼저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자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자를 갖다 미분치면 0이 돼 버리겠죠. 그럼 그건 빼버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자모다시 분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 x 미분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x분의 1을 갖다가 미분치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동화 시켜서 여기 있는 x분의 1 미분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추가로 이제 미분 보공식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y는 x의 n승이라는 것을 이제 미분 칠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이 x의 n승에 대한 미분은 여기 n이 자연수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항상 미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함수 입장에서 미분 쳤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연넓음 갖다 미분 치게 되면 너는 우리가 n 떨어지고 x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그 가정 자체가 n이 뭐였단 전자에 자연수였단 전자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 n이 확장을 해볼 거야. 최종 정수까지 우선 첫 번째로 확장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가 되려면 이제 어쨌든 이 자연수라는 것은 양의 정수를 갖다가 미분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인 디자인 꼴도 한마디로 이 n이 이제 우리가 음의 정수일 때 그때의 미분 되는 그 과정은 그리고 그 공식은 어떻게 되냐를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 n승인데 지금 이 n은 음의 정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이 자연수에 대한 디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n을 갖다가 이제 치환을 할 거야. 뭐로 치환할 거냐면 마이너스 m 꼴로 이제 치환할 거고 그때 여기 있는 m은 자연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음의 정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갖다 이제 미분 치게 되면 이제 y 프라임은 다시 먼저 치환부터 하자. y는 x의 마이너스 m승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법칙에 의해서 x의 m승분의 1 되는 거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은 우리가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제 미분 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y 프라임은 우리가 분모를 먼저 뭐 해주시고 제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다시 그럼 1 미분 해봤자 사라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자모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x m승이 미분 쳐질 건데 x m승의 미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m 곱하기 x의 m-1승이 되겠죠. 지금 뭐 한지 돼요? 여기 이 m 자체는 현재 누구니까? 자연수니까 여기 있는 요 디자인으로서 그냥 우리가 미분 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쓰게 되면 너는 x의 2m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m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m 자체가 누구니까 마이너스 m이 n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 em과 n-1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 있는 너에서 너를 빼는 게 지수법칙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m 곱하기 x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괜찮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m이 n이니까 n으로 돌려주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n이 자연수일 때 미분 쳤던 그 공식과 그 다음에 이 n이 음의 정수일 때도 그 미분친 공식은 서로 뭐하다? 똑같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정수 디자인꼴에서는 우리가 y는 x의 n승에 대한 너의 비움법은 동일하게 우리가 n 곱하기 x의 n-1승으로서 내용을 진행해도 전혀 무방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뭐 하나 연습해 보면 y는 이제 아까 x 제곱분의 1 이걸 갖다 이제 미분 쳐볼래. 근데 여긴 요놈은 우리가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 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너를 갖다가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하고 여기 있는 요놈이 정수 디자인이어도 우리는 충분히 널 미분 치게 되면 마이너스 2 떨어지고 x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다가 하나 더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좀 한 번 더 쓰게 되면 x의 3승분의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뭐여도 그죠? 정수 이제 음의 정수가 들어가도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미분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럼 또 추가로 배우게 될 이제 우리 미분법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선생님이 뭐 수투 시간에도 잠깐 미분법 공식 자체는 소개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소개는 안 했단 말이야. 그냥 공식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여기서 이제 메인 주제로 다루면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소개를 할 테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합성함수 미분법 과정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나씩 해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이 y는 fx는 분명 한 번 더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x 값에 따라 그때 y 값이 변하는 그런 함수인 거잖아. 그치? 정역 x에 따라서 그때 함수값 y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함수인 거야. 그럴 때 자, 그러면 여기는 f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투까지는 물론 여기서도 많이 쓰겠지만 수투에서 이제 메인으로 썼던 게 리밋하고 이 자리 h가 0으로 가는 이런 정의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h가 0으로 가는 표현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일반적인 좀 더 교과서적인 풀이에서는 여기 있는 h 대신에 다른 걸 쓰거든요. 그게 뭐냐? 먼저 여기 있는 이미 한 점을 내가 x로 둘게. 그리고 여기 있는 또 특정한 점을 잡았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두 점에 여기 있는 x 좌표들의 차이 이제 그걸 쓸 때 우리가 뭐라 쓰냐면 그때 우리가 너를 델타 x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델타 x가 모르면 거로 그 어떤 두 지점의 x 좌표들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델타가 우리가 뭐 이런 델타 기호를 썼잖아요. 이 델타에 이게 소문자 델타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디자인 자체가 대문자 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값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y값의 차이도 존재하겠죠. 그럼 이걸 델타 y라 쓰겠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델타 y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 지점의 x 좌표를 여기 x에다가 델타 x만큼 더 간거로 본다면 이 x 플러스 델타 x가 현재 이 지점의 x 좌표일 거 아니야. 그럼 각각의 y 값이 차니까 f x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델타 y 즉 y 값들의 차이들에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 f 프라임 x의 정의가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것이 우리가 여기 도함수의 정의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너가 어쨌든 도함수 자체가 이제 극한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f 프라임 x처럼 우리는 기호를 쓸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기호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dy of dx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여기 있는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델타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 그 마찬가지로 D가 A, B, C, D 해서 그 네 번째 해서 이런 매칭이 시켜졌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도함수 표현이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있었거든. 그래서 한번 더 총정리해 보면 우리가 자주 지금까지 써왔던 y 프라임, 또 여기서 위에서 보였던 f 프라임 x, 그리고 여기를 dy of d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y를 앞으로 빼버리는 d dx하고 y 이렇게 써버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y 대신에 여기 있는 fx 이렇게 쓰는 것도 다 똑같은 기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dy of dx 자체가 여기 있는 y라는 함수식을 x에 관해 미분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읽어주는 거야. 다시 dx분의 dy가 아니에요. 이것은 dy of dx라는 여기 있는 도함수의 표현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있는 도함수의 표현들은 이 각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것들을 여러분은 미적분에서는 자유자재로 쓰게 될 겁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요 dy of dx가 은근히 왕왕 종종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 또한 익숙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D, D,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요 의미 d of dx 이제 fx 요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여기 있는 fx가 현재 누구로 된 식인 거야. 그죠? x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럼 x로 이루어진 식은 누구로? 이 x로 이렇게 미분 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역에 해당되는 그 문자에 맞춰서 우리는 미분을 칠 수 있는 조건이 깔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좀 다루겠지만 이 합성함수는 알다시피 그 정역 자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x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다른 애들이 껴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의 미분으로서 그 합성함수 미분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하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걸 지금 미리 암시를 해 놓을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합성함수가 어떤 식으로 리뷰치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합성함수 구조를 한번 소개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너로 가는 함수를 f, 너로 가는 함수를 집어뒀을 때,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너의 원소를 x, 그러니까 너가 x가 f를 타고 대응이 되는 그 함수값을 내가 u, 그리고 그 u가 또 g를 타고 대응되는 함수값을 내가 이번엔 y라 이렇게 둬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y는 g fx라는 이런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다라는 게 현재 시나리오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합성함수도 어쨌든 최초 정역은 x고 그때 그 y가 마지막에 변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에 대한 도함수는 우리가 기호를 써놓는다면 di of dx를 구하겠단 말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합성함수 구조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있는 이 x라는 요 정역에 의해서 현재 누가 바뀌고 있냐면 y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이 x라는 정의에 의해서 u가 바뀌는 거야. 근데 그 u에 의해서 누가 바뀌는 거야? y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징검다리 형식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에서 y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u를 거쳐서 간다는 게 여기선 포인트라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너를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표현하면 여긴 u는 fx라 쓸 수 있겠고, 그리고 y는 gu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dx분의 dx 오브 dy를 이제 구해 볼 건데, 너는 이제 우리가 도함수 정에서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겠단 말과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 x가 이 y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굴 거쳐서 여긴 u를 거쳐서 누가 연결되어 있다? x랑 y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간 과정에 우리가 여기 있는 x에서 y의 변화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u를 한번 낑기겠다는 거야. 한번 적절한 변형을 하겠다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럼 다시 한번 표기하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델타 x분의 얘가 델타 u 곱하기 얘가 델타 u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뭐 문제는 없지. 그래 놓고 여기 있는
너의 극한 따로 보는 시선을 가져가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매번 해왔던 따로따로 보는 그런 과정과 여기 있는 적절한 변형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한마디로 각각의 도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du of dx 곱하기 여기서 dy of du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너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쓰게 되면 여기 있는 d of dx 자체가 여기 있는 요걸, 여기 있는 u는 fx를 갖다가 x로 관해서 미분 쳤다 이런 말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로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 x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 여기 있는 dy of du는 여기 있는 y를 u에 관해 미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대로 써보면 얘가 g 프라임 u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긴 u는 현재 누구니까 fx잖아. 그러니까 여긴 u 대신에 f 프라임 x 곱하기 g 프라임 fx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여기는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서 정확하게 여기서 너에 대한 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최종 결론은 여기 있는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보통 외우냐면 여기는 요 자리를 우리가 건미분, 그리고 여긴 요 자리가 여기 속에 있는 애를 미분해서 속미분, 그래서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런 형태로 대부분 보통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합성함수 디자인이 이런 거죠. y는 fx의 n승 이런 디자인 꼴이 이제 대표적인 합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합성되어 있는 형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증명했던 스타일대로 해보면 u는 fx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u의 n승, 여기서 u가 이 fx 대신에 들어가는 합성된 꼴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너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이제 dy of dx를 구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다이렉트로 우리가 y를 x로 미분 칠 수는 없었고 여기는 u의 중간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여기 있는 너죠. 여기 있는 메커니즘 현재 여기는 이 극한을 원래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여기 있는 d of dx dy of du 이걸 바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누구를 한번 거쳐야 되면 여기 있는 u를 누구로 x에 관해서 한번 미분 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렇죠, 여기 있는 y를 u에 관해서 미분 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지. 이해되고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소개하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du, 여기는 du가 서로 기호 자체가 약분되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 여기 보면 델타 U가 있잖아. 그게 실제 우린 약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분이란 기호 자체에서는 약분이 안 되지만 그 중간에서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순서를 생각해낼 때 그냥 du를 분모 분자에 쓴다는 느낌으로 해서 쓰셔도 전혀 이제 무방하다는 거죠. 원래 작업을 그대로 하고 있다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d of dx는 여기 있는 fx를 이제 우리가 x에가 미붙이는 거니까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y of du는 여기 있는 y를 갖다가 u의 n승, 한마디로 이걸 갖다가 u로 미붙이는 거니까 n 곱하기 u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u를 다시 여기 있는 fx를 집어넣은 최종 결론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있는 y''은 여기서 n 곱하기 fx의 n-1승 그 다음에 곱하기 f'x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공식화 시키는 과정이 이런 거지. 여기 있는 이 fx를 아까 말했듯이 건미분 할 때 통째로 큰 라지 x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라지 x의 n승을 미분치게 되면 n 떨어지고 x의 n-1승 될 거 아니야. 뭔 말이 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속에 있는 애를 미분치는 건미분, 속미분 과정으로서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을 진행할 수 있겠다. 됐죠?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요? y는 우리가 뭐 2x 플러스 5, 2x 제곱 플러스 5x에 뭐 5승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널 갖다가 미분 칠해. 그럼 이게 합성함수라는 건 당연히 알 거고, 그때 너의 합성함수 결론은 원미분, 건미분. 그래서 여기는 5가 툭 떨어지고 2x 제곱 플러스 5x에 4승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속미분은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추가로 뭐해서 미분쳐서 곱해주면 한마디로 얼마? 4x 플러스 5. 요 작업이 우리가 여기 있는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이 되겠다. 근데 그 중간 과정 속에서는 여기 있는 요런 디테일함이 숨어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겠죠. 당연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추가적인 상황에서 좀 더 소개를 할게요. 다시 우리가 추가적 상황, 자, 어떤 게 존재하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분 칠 일이 생겼나봐. 우리가 여기 있는 y제곱을 여기 있는 x에 관해서 미분을 쳐야 되나봐. 근데 여기 있는 이 y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y는 뭐 x로 이루어진 이런 함수라고 단언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디자인 꼴을 우리가 미분 치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y제곱을 미분 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x로 바로 미분 칠 수 없고 실제 y로 미분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여기 있는 y제곱을 여기 있는 y로 미분 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원래 우리는 현재 dy 오브 d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dy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dy를 이렇게 없애주는 작업, 약분이 안 되지만 약분처럼 생각해도 괜찮다 했죠. 그리고 여기다 dx 이렇게 쳐버리면 여기 너가 이제 현재 똑같다는 거야. 적절한 변형을 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y제곱을 y에 관해서 미분치는 거니까 그냥 2y 이렇게 미분치면 되는 거고, 여기가 dy 오브 dx 이렇게 남는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이 메커니즘 어떤 거냐. 여기 있는 어떤 특정 x, 이 미분 치고 싶은 그 문자 x로 미분 치고 싶은데 여기 있는 놈이 x로 미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중간 과정이 포함되면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여기 있는 dy 오브 dx라는 요 똥이 남는다. 뭐가 남는다? 똥이 남는다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런 좀 지저분한 게 남아서 그런 미분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시스템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 y는 x의 n승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 n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미분법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정수까지 우리 확장을 시켰지. 그럼 이 n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냐면 유리수까지 조금 확장을 시켜 볼 거야. 그럼 그 유리수 상황에서도 여기 있는 요 디자인에 대한 미분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유리수니까 n은 현재 p분의 q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p와 q는 이제 정수, 물론 분모 p는 이제 뭐 0이 아니라는 전제까지 깔리겠죠.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n 대신에 p분의 q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다면은 y는 x의 p분의 q승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여기 양변에 우리가 양 p승을 곱하겠습니다. 양변 p승.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요 모습이 y의 p승은 x의 q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현재 우리가 분명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과정이 이거야. 여기 있는 y를 이제 미분치는, x에 관해서 미분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뭘 보여주고 싶냐면 dy 오브 dx를 보여주는 게 최종 목적지라는 거, 목적지를 알고 가야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dy 오브 dx를 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를 우리는 누구로, 그죠? x에 관해서 미분을 치겠다는 거지. 그러면 우변 같은 경우는 x의 q승, q가 현재 정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증명이 끝난 상태니까 q 곱하기 x의 q-1승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맞지? 자, 그렇다면 좌변에 있는 y의 p승은 이제 현재 y의 p승을 현재 우리는 누구로, 여기 있는 x로 이렇게 미분 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y를 갖다고 이루어진 식을 바로 x로 미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고? 여기 있는 d 오브 dx, d 오브 dy가 이제 필요하다고. y에 관해서 이제 먼저 미분을 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적절한 변형으로서 여기 뒤에 뭐 붙는다고? 우리가 똥이 하나 붙는다. 그리고 dy 오브 dx라는 똥이 붙어서 이런 시스템이 진행된다. 괜찮죠?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y에 관해서 이제 미분 치는 거니까 우리가 p 곱하기 y의 p-1승 곱하기 dy 오브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여기에 옮겨주면 p 곱하기 y의 p-1승 곱하기 dy 오브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누구라고? dy 오브 dx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을 이제 dy 오브 dx만 남기고 여기는 얘로 이제 양변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나누게 되면 실제 여기가 p분의 q에 x의
q-1승 그리고 곱하기 이제 역수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었겠죠. 지수 자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는 이 y가 현재 y가 현재 누굽니까? 여기 y가 여기 있는 그쵸. 어디야. 그렇죠. 여기 있네. y가 현재 x의 p분의 q승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p분의 q 곱하기 x의 q-1 곱하기 여기가 x의 p분의 q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요 놈과 이렇게 분배로 곱해지겠죠. 그럼 그때 그 과정이 p분의 q 곱하기 x의 q-1 곱하기 여기가 x의 마이너스 q 그리고 플러스 p분의 q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지수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면 너는 p분의 q 곱하기 x의 여긴 너와 너가 밑이 똑같으니까 더하겠죠. 더하면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 사라지고 여기는 p분의 q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p분의 q가 현재 누구란 말이야? 여기 있는 n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n으로 다시 답변시켜주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y는 x n승에서 n이 유리수를 갖다가 미분치는 그 과정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하게 뭐가 되겠다? 그렇죠. n 앞으로 떨어지고 x의 n-1승 이렇게 해서 유리수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최초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분 작업을 하면 되겠다. 이것까지 우리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y는 세제곱근 x제곱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무리식을 갖다가 미분할 수 없었는데 무리함수를 미분할 수 없었는데 얘를 이제 우리는 유리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유리식이 아니라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해서 x의 얼마 3분의 2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널 갖다 이제 미분칠 준비가 됐다는 거야. 널 미분치게 되면 앞에 거 뚝 떨어지고 x에 여긴 3분의 2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 확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쓰게 되면 3분의 3의 세제곱근 x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